저 정도로 계약 조건을 바꾼 거면 중국이 혼자 저런 게 아니라 태국 정부 층하고 뒷거래로 커미션 주고 계약 조건 바꾼 것이라 볼 수밖에. 태국은 우리도 가지지 못한 항공모함 보유국입니다. 다만 항모로서 값어치는 없지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동남아 정부들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공산국가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국가 간 거래도 심리전이 따른다. 그것이 공산국가의 원칙이다. 전 국민이 코로나로 매우 큰 삼실감에 빠진 시기에 태국 정부는 국민의 삶보다 잠수함 구매에 더 열중하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20년 태국 방콕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렸을 당시 울분에 찬 태국 시민들로부터 쏟아져 나왔던 발언이었는데요. 이는 당시 태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국의 경제가 매우 심각하게 어려워진 가운데서도 무려 8,5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잠수함 2척을 구매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위의 진정한 원인이 된 것은 정부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값비싼 잠수함을 구매했다는 것이 아닌 태국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서 벌어진 역대급 부실 계약 사건이 터져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당시 태국 현지 언론들과 시민들은 태국 정부가 결정한 중국산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수많은 비리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본래 태국 정부가 도입을 추진해왔던 잠수함은 중국산 잠수함이 아닌 한국산 잠수함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드러나게 되면서 그 논란은 더욱더 거침없이 커져만 갔는데요. 이에 당연하게도 태국 시민들은 최고의 성능이 입증된 한국산 잠수함을 포기하고 도대체 왜 전 세계적으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중국산 잠수함을 계약하게 되는지에 대해 반정부 시위로까지 번지며 따져 묻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최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이 태국에게 판매하려던 잠수함의 또 다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태국 국민들이 이토록 역대급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 정부가 태국 정부에게 잠수함에서 결코 없어선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엔진을 빼고 판매하려는 역대급 꼼수가 발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일 태국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는 태국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인도받을 예정이었던 중국산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차질이 생기자 돌연 독일제 엔진 대신 중국산 엔진을 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중국 측의 제안을 최종 거절하고 2개월 내로 애초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독일제 엔진을 탑재해달라는 최후 통첩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2달 내에 독일제 엔진 탑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국 내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최종 계약 해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쏟아지자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거리를 좁혀오던 중국과 태국의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일 더욱 악화 일로를 걷기 시작한 자국 내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국 잠수함 수출업체인 중국 선박 중공국제 무역공사 CSOC의 최고 관계자와 면담을 추진했던 타롱삭 시리사왓 해군 참모총장이 현재 중국산 엔진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잠수함에서도 탑재돼 사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만 점검을 확신할 수 없다. 라는 폭탄 발언을 쏟아내자 오히려 중국은 해당 발언이 중국 방산업계에 대한 모독이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해 양국의 관계는 더욱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애당초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완료된 한국산 무기를 거절하고 이처럼 문제가 많은 중국산 무기들을 선택한 결과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태국을 본 필리핀에서 돌연 한국 방산업계에 역대급 러브콜을 보낸 사실이 전해지며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중국이 또 어떤 흠흥한 음모를 꾸몄기에 필리핀에서 이토록 한국에게 긴급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은 2000년대 들어서 주변국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잇따라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을 보고 초조함을 느껴왔는데요.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된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 갈등은 태국 정부의 잠수함 도입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국에서도 76바트, 약 2,800억 원을 마련해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문제는 잠수함이 1,000터부터 2,000톤급만 되어도 4천억 원에서 6천억 원을 훌쩍 넘겨버리는 매우 고가의 방산 물품이었기 때문에 당시 자금 사정이 빠듯했던 태국 정부는 아쉬운 대로 중고 잠수함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독일이 오랫동안 운용하다가 퇴역시킨 잠수함인 U-206A를 찾아냈는데요. 그런데 해당 잠수함은 1973년부터 독일 해군이 쓰던 잠수함으로 무려 30년 가까이 쓰다가 퇴역시킨 거에 역사적 유물급에 해당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용 연한이 6터부터 7년 정도는 남아있어 연안 방어용 소형 잠수함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 있었지만 크기가 고작 500톤에 불과해 자막 능력도 형편이 없고 여타 다른 잠수함들과 달리 어뢰 발사관에 장전해 놓은 8발의 어뢰가 무장의 전부일 정도로 너무나도 구식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되지 못했던 태국 정부는 이런 구식 잠수함 6척을 구입하기 위해 독일 정부와 무려 1년 가까이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결국 판매를 거부했고 이내 다른 잠수함을 사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때 당시 독일이 제안한 것은 한국의 209급 잠수함이었는데요. 태국 해군이 당초 구입을 추진했던 U-206급 독일산 중고 잠수함은 사용 연한이 6터부터 7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20년가량 작전에 투입된 209급 한국 중고 잠수함은 사용 연한이 무려 15년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보유한 209급 잠수함은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으로서 장보고함이라고 불리는데 그동안 이 장보고함은 한국 해군의 역대급 운용 실력으로 인해 당초 알려져 왔던 성능보다도 더욱 압도적인 인정을 받으며 전 세계에 놀라움을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운용한 국내 1호 장보고함은 무려 48만 km 무사고 기록을 달성했는데 이는 세계 잠수함 역사에서도 흔치 않은 기록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해낸 바 있죠. 또한 장보고함은 선체는 다소 작지만 낮은 소음과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각종 연합훈련에서 우리 해군의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는데 매우 큰 일조를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장보고함은 세계 최대의 국제 해군 훈련인 림팩 2004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황군 잠수함에 편성돼 청군 함대를 괴멸시키는데 압도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당시 장보고함은 청군 기함인 미구 10만티급 핵항모 존시, 스테니스와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4척 등 30여 척을 내리 격침시키면서 전 세계에 처음으로 그 압도적인 위용을 드러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장보고함은 이런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 동안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일은 태국에서 제대로 운영하기조차 힘든 U-206급 잠수함을 사지 말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209급 잠수함을 사라고 권고한 것이었죠. 이처럼 독일 측이 매우 합리적인 사유를 이유로 들자 결국 태국 해군 측도 한국이 운용하는 잠수함을 구매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에 나섰는데요. 실제로 당시 태국 해군은 해당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과 독일의 해군 장교를 파견해 잠수함 운용 교육을 받게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죠. 다만 이 과정에서 태국은 한국산 209급 잠수함 2척을 도입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늘어난 예산인 400억 바트, 한화로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당시 태국 국방부는 한국 잠수함 구매 계약 추진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기존에 생각해왔던 것보다 한국 잠수함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해군의 구매 계획을 불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후 한국산 잠수함은 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잠수함으로서 도입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해버리고야 마는데요. 당시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태국 육군 사령관인 뿌라웃 판 오차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게 되면서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서방 측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태국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던 중국은 당시 태국에게 거부하기 힘든 매우 파격적인 제안을 던지며 급격하게 거리를 좁혀왔는데요. 중국은 그간 태국이 원해왔던 잠수함 3척을 무려 2척 가격에 주겠다며 인심을 썼고 심지어 이 중 한 척은 중국이 주는 공짜 선물이라는 역대급 약을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자국 해군이 막 배치를 시작한 공사일형 잠수함 3척을 8억 4천만 달러, 약 1조 원에 제공하겠다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태국 정부의 환심을 샀는데요. 또한 결제 방식 역시 자금 사정이 빠듯한 태국의 사정을 고려해 25년 거치 분할 상환의 무이자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계약가의 3배에 달하는 태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을 절충교역 형태로 구매하기로 추진하자. 당시 이 같은 중국의 역대급 선물 공세에 입이 귀에 걸렸던 태국 정부는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잠수함에 큰 돈을 쓸 여유가 없다. 중국산 잠수함은 가격이 가장 싸면서도 품질은 비교적 좋은 편이며 사후 서비스에서도 중국 측의 지속적인 관리를 약속받았다. 라는 극찬을 쏟아낸 바 있었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는 중국의 감언이설에 속아 기존에 계획했던 한국산 잠수함 도입 계획을 포기하고 중국산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는 최악의 선택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부터 태국에게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계약이 성사된 직후 중국은 본격적으로 그 추악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돌연 중국은 최초에 태국에게 제시했던 3,600톤급 공사일형이 아닌 2,550톤급 S-26T라는 기존에 비해 성능과 공격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축소형 모델을 주겠다며 말을 바꿨고 심지어 두 척을 8억 4천만 달러에 사면 한 척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말도 뻔뻔하게 물러버린 것도 모자라 최종적으로 총 3척을 11억 5천만 달러, 약 1조 4,700억 원에 구매하라는 터무니없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중국의 만행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결제 방식도 25년 거치 분할 상황 무이자에서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도 건조 일정에 맞춰 제때 지급하라는 처음과는 그 어느 것 하나 맞지 않는 몰상식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게다가 당초 3조 원 규모에 달하는 태국산 물품 구매 절충교역 역시 모두 없었던 일로 하고 당초 중국 정부가 품질 보증을 해준다는 계약 역시 인도 후 2년간 중국 민간업체가 하겠다는 것으로 바꾸며 날강도와 다름없는 뻔뻔한 모습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연하게도 태국 내에서는 중국에게 완벽한 사기를 당했다며 역대급 분노를 표출했지만 애당초 이 사실을 모두 알고도 수용해버린 뿌라웃 정권에게 더 큰 분노가 되돌아갔는데요. 이후 예상보다 거친 국민의 비판이 폭발적으로 쏟아지자 뿌라웃 총리는 긴급 성명을 내고 계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대금이 전부 지급된 한 척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척의 도입을 연기하겠다고 전하며 성난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문제는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대금이 전부 지급된 한 척에서도 독일산 엔진이 이후에 무기 수출 품목에 걸리며 더욱더 일이 꼬여버린 것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한국을 버리고 중국을 택한 태국 정부의 무능한 판단력과 비리, 중국이 중국해버린 역대급 대환장 콜라보로 인해 현재 죄 없는 태국 국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인접 국가인 태국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필리핀 국방장관은 지난 4월 자국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를 직접 찾아 당시 전시회 앞쪽 부스를 차지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곧장 찾아가 한국에서 도입한 FA-50 경공격기, 호위함 등이 있는데 더 수입할 만한 게 있는지 보고 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방산 협력을 이어나갈 것 매우 우호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델핀 로렌자 필리핀 국방장관은 대우조선해양이 필리핀 맞춤형 잠수함으로 개발한 1,400톤급 DSME 1400PN에도 매우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무력 압박이 더욱 거세지며 필리핀 영해에서도 중국과의 충돌이 점차 잦아지는 가운데 아직까지 자국 내 잠수함 보유 전력이 없는 필리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앞서 태국 정부가 한국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 벌어진 최악의 결과를 매우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간에도 한국산 무기들에 매우 큰 만족감을 드러내왔던 필리핀 정부가 자국의 첫 잠수함 부대 창설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통해 여러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면 빠뜨릴수록 이들 국가들에선 믿을 수 있는 방산 협력 파트너로서의 한국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중국산 잠수함에 대한 평가는 어선처럼 시끄러운데 왜 물속으로 다니는가? 라는 점임. 어차피 중국산 잠수함처럼 시끄러우면 물 위로 가나 물속으로 가나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도 태국에 팔면 안 된다. 태국과 중국은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사이다. 우리 무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태국의 무기 판매는 금지해야 함. 그 아가씨 참 똑똑하고
아는 거 참 많네. 중국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세 가지. 4. 내가 중국에서 20여 년 살아보고 내린 결론. 중국 사람들은 결코 상대방을 믿지 않는다. 정부도 국민을 믿지 않고 국민 역사 정부를 믿지 않고 다만 벌금 외 두려움과 야진이라는 예측음으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였다. 이 시국에 지금 유튜버님 요즘 유튜브에 AI를 사용하여 해설을 하는 영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이 시국에 지금 유튜버님은 생생한 목소리 같은데 주인공이 가끔씩 나오셔서 해설을 하는 모습을 본다면 구독수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태국은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신용이 있었나? 문제는 현재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어 기존의 수주 금액으로 계약했다가는 손실만 안게 된다는 점이다. LNG 선박 수주를 각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한국이지만 현재는 원자재 상승으로 그 많은 수주에 오히려 독주를 마시는 상황이 되었다. 잠수함을 도입하는 척하며 해군 장교를 파견해 운용 교육을 받고 뒤통수를 쳤다고. 인니랑 별반 차이 없구나 얘네도.